매일 작은 노력을 통해 인간은 결국 기적을 만나게 된다. 안녕하세요, 박하하루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반팔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꽃이 지고 계절이 바뀌어가는 줄도 모르고 뭘 이리도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나 싶네요. 어릴 때는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용기, 그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학생들 보고 아이고 뭘 해도 예쁠 나이네 그러시잖아요. 요즘 제가 그러고 있답니다. 만나는 학생들 보고 어머 뭘 해도 다 예쁠 나이네요 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이가 많아지면 어른일까요? 아니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몸이 성장하면 어른일까요? 오늘 함께할 책을 통해 어른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 함께할 책의 저자이신 인문학자 김종원 작가님은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단 한 문장을 읽더라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 생각을 보태보고 행동으로 실천해보는 게 더 좋다고 해요. 우리가 왜 흔히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은 없이 책만 계속 읽어나가는 것보다는 그 한 줄 한 줄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생각해보고 내 상황과 빗대어도 보고 내 생각을 표현해 글로도 써보고 마지막으로 실천도 해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서라고 하네요. 그럼 김종원 작가님이 쓰시고 마인드셋에서 출간한 원래 어른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함께 해볼게요. 그대는 자신의 이유로 살고 있는가? 사는 게 참 쉽지 않다. 살면 살수록 삶은 왜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걸까? 사실 20살을 지나면서 어른의 대열에 진입하지만 방황은 끝나지 않는다. 그걸 증명하듯 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어디로 향해 걸어가야 하는가? 라고 묻는 사람이 참 많다. 나는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글을 쓰려면 어른의 정의부터 제대로 내려야 했다. 그리하여 어른을 어떤 말로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 오랫동안 사색하며 세상에 질문했다. 다 자란 사람,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독립해서 사는 사람 등 수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무늬만 어른인 사람을 표현한 허상의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10여 년의 사색 끝에 나는 드디어 어른을 설명할 수 있는 한 줄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진실한 언어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조금 더 쉽게 변주하면 자신의 이유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이 아닌 자신의 이유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과 크게 다르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 준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가령 누군가 강연을 요청해도 잠을 자다가도 바로 일어나 2시간 정도는 감동스러운 강연을 펼칠 수 있다. 이는 결코 말을 잘해서가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름 아닌 강연으로 들을 가치가 있는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어서다. 여기서 작가님이 말하는 어른, 즉 자신의 이유로 사는 사람을
다른 말로 풀자면 자기만의 삶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나만의 원칙, 나만의 기준이 있고 그 원칙과 기준을 오랫동안 지키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충분히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누구나 할 줄 아는 자격증이나 영어 시험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유니크하게 자기만의 스펙을 갖게 되는 거죠. 정말 멋있지 않나요? 나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 저도 꼭 그런 어른이 되고 싶네요. 타인을 시샘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누군가의 성공과 성장을 지켜보며 시기하지 않고 자기 삶에 더 집중하게 되는 사람. 자신이 더 근사한 것을 가졌다는 믿음을 강력하게 가져보세요.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축구 경기를 하거나 중계를 보다 보면 주인 없는 공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이 그 공의 주인이 되어 운동장을 지배한다. 이에 이영표 선수는 주인 없는 공이 생길 때마다 저 공을 내가 다 가져가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 줄넘기 하기라는 답을 얻어 당장 실행에 옮겼다. 실제로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줄넘기 2단 뛰기를 매일 1000개씩 반복하는 훈련을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 쉽지 1000개의 2단 뛰기를 처음부터 쉬지 않고 연속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영표 선수 역시 처음에는 100개가 한계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100개를 10번 반복해서 자신이 계획한 하루 1000개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그런 일상을 반복했다. 그러자 끝내 자기 뜻대로 한 번에 1000개를 할 수 있는 강인하고 재빠른 몸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한계에 부딪힌 자신을 최선의 강에 던져서 극복해낸 것이다. 당연히 경기장에 떨어진 모든 공을 가지겠다는 목적도 이루었다. 그쯤 이영표 선수는 자신을 바꿀 위대한 한마디를 만나게 된다. 매일 작은 노력을 통해 인간은 결국 기적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만난 기적은 나를 살릴 평생의 자산이 된다.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그것이다. 하고 싶은 일은 매일 우리를 유혹한다. 모두를 잡아끌 수 있을 정도로 중독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만 반복하면서 살면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살게 된다. 그로 인해 자유와 행복을 서서히 빼앗기며 살게 된다. 반대로 당신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최고로 농밀하게 보낸다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며 살 수 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영표 선수가 2년 동안 매일 줄넘기 1000개를 했던 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처럼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누구든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해주니까. 재능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만드는 것이다.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여러분의 재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저의 재능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차근차근. 아셨죠?
초라한 현실이 근사한 미래로 바뀌는 과정. 꿈을 크게 가져라.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 라는 말이 있다. 분명 좋은 말이다. 하지만 왜 그 말이 현실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아무리 큰 꿈을 가져도 가루가 날 정도로 깨져서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모든 꿈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서다. 먼저 온갖 시기와 지적을 받는다. 그게 되겠어?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다들 못한 걸 네가 무슨 수로 하겠어? 야, 남들은 바보냐? 가능하면 이미 누군가 했겠지. 이런 말을 들으며 이겨내도 다음과 같은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지인의 결별 선언을 듣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길이 다르네. 네가 그렇게 무모한지 몰랐어. 이쯤에서 난 손 들어야겠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당신은 결국 꿈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식의 찬사를 듣게 된다. 거봐, 내가 너 해낼 줄 알았어. 역시 내 친구야. 당신이 가슴에 품은 모든 근사한 꿈이 현실에서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라는 항구가 당신이라는 거대한 배를 받아들일 크기가 되지 않아서다. 한마디로 그들의 시야와 크기로는 당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그저 맹렬히 앞으로 가라. 뭐든 시작하면 결국 이루어진다. 우리 흔들리지 말고 꼿꼿하게 나만의 원칙과 나만의 신념을 갖고 앞으로 헤쳐나가 보자고요.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몰입하는 이유. 만약 당신이 어느 한 분야에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매일 사람을 만나 교류하면서 당신이 아는 1000명의 인맥을 구성했다고 하자. 그럼 당신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시간을 할애해 그들에게 가끔 전화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보자. 이 글의 제목처럼 당신의 일에만 몰입하며 하루하루 자신을 성장시키면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당신을 아는 1000명의 인맥이 구성된다. 한 번 더 말하지만 그 1000명은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이 아는 사람은 당신이 스마트폰만 잃어버려도 순식간에 대부분이 사라지지만 당신을 아는 사람은 아니다. 이는 매우 혁신적인 변화다. 왜냐하면 당신이 에너지를 쏟아 그 1000명에게 일일이 신경 써서 만나고 식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신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모든 게 저절로 풀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를테면 당신의 SNS에 매일 직접 쓴 글을 올린다면 그 글에 공감하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아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그때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꾸준히 글을 쓰며 당신의 생각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마케터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올 것이다. 1명이 2명이 되고 순식간에 1000명으로 몸집을 불리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무섭게 집중한다. 처음에는 억지로 인맥을 쌓는 게 현실적이고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된다.
내가 나를 위해서 보낸 시간만이 나의 것이라는 근사한 사실을 말이다. 또한 내가 아는 1000명의 인맥은 전화기만 고장이 나도 연락을 할 수 없어서 그간 쌓은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지지만 자신에게 집중해서 살아온 사람은 지나간 시간 동안 쌓은 실력이 자기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므로 자연스럽게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게 다 사라져도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당연히 경쟁을 하지 않고도 자기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힘이 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집중해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라는 가장 근사한 인맥을 자주 만나라. 삶의 판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스스로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그것을 해라 라고 해요.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그 무언가를 위해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나요? 두근거리는 그 마음만큼, 투자한 그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여러분의 삶의 판이 원하는 대로 바뀌길 바랍니다. 자기 검열이 아닌 자기 점검을 하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면을 망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자기 검열이다. 자기 검열의 시선이 나쁜 이유는 이 괴물은 이런 식의 질문만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대체 왜 나는 잘 되지 않는 걸까? 언제쯤 나는 잘 될 수 있을까? 어떤가? 모두 부정과 불가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검열의 시선으로 사는 사람들은 같은 노력을 하고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 아마 주변에 저 사람 정말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혹은 안타깝네,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끔 그런 삶을 반복하는 이유는 노력한 시간이 쌓이지 않고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비생산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 점검의 시선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질문은 그 폭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잘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3년 안에 목표를 이루려면 오늘 뭘 해야 하지? 모든 질문이 긍정과 가능성에 맞춰져 있어서 결과도 성장과 고효율에 가깝게 나온다. 이렇듯 같은 상황에서 같은 노력을 해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를 의심하는 자기 검열이 아닌 자신에게 가능성과 가치를 부여하는 자기 점검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한다. 늘 기억하자. 세상이 말하는 모든 기적은 자신의 가치를 믿으면서 시작된다. 매일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의 지성을 단련해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플랭클린은 이런 조언을 남겼다. 죽음과 동시에 잊혀지고 싶지 않다면 읽을 가치가 있는 글을 쓰자. 또는 글로 쓸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 그의 조언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서 매일 이런 메시지를 자신에게 던져봐라. 글이 될 가치가 있을 정도의 말과 행동을 하자. 그것이 바로 자기 점검을 실천하는 하루의 시작이다. 언어를 제대로 골라서 써야 원하는 미래를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관계를 돈독히 하는 다행이다 라는 마법의 말.
꼰대로 불리는 건 누구에게나 싫고 거부하고 싶은 일이다. 아무리 자존감이 강해도 그런 말을 듣고 사는 건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그만큼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나 꼰대가 될 가능성을 품고 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이룬 결과를 자랑하지만 타인이 이룬 성과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정보, 혹은 지위와 재산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 지금도 각종 SNS에 올라오는 내용이 그런 인간의 욕구를 증명하고 있다. 좋은 곳에서 근사한 시간을 즐기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최대한 자랑이 느껴지지 않게 가공해서 공유한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결국 다 자랑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순간을 자주 맞이한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누군가 최근 고가의 멋진 자동차를 뽑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 보통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 뭐야, 다들 살기 힘든데 자랑하냐? 자랑 좀 적당히 해라. 아, 축하한다, 축하해. 좋겠다, 좋은 자동차 몰아서. 에휴, 나는 언제쯤 그런 자동차 한번 가져보냐.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이런 식의 리액션을 던질 때 한 친구가 전혀 결이 다른 말을 전했다. 그 멋진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었다. 참 다행이다. 자연스럽게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을 향했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며 친구의 성공을 축하해줬다.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이 시절에 네 노력이 빛을 발해서 참 다행이다. 정말 축하해. 멋지다. 순간 그 말을 건넨 사람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달라졌고 결정적으로 새 차를 장만했다고 말한 사람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안에는 온갖 감정이 가득했다. 고마움, 따뜻함, 희망과 우정까지 말이다. 이렇게 모두가 제대로 축하해주지 못할 때 다행이다 라는 말은 온전히 상대방 마음에 닿는 말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잘 되는 모습에 다행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한마디 말에 더욱 감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거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고 싶다면 상대방이 자신이 이룬 성과나 결과를 말할 때 다행이다 라는 표현을 넣어서 말해봐라.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관계는 결국 자신이 가진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전하며 가까워지는 거니까. 친구가 자랑을 할 때 시기 질투나 비아냥거림 대신 힘든 시기인데 네가 잘 돼서 참 다행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봅시다. 사람을 분별하는 힘을 기르는 생각법. 내가 정말 믿었는데 실망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살면서 이런 식의 실망과 고통을 당신이 자주 겪고 있다면 사람을 분별하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보며 그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말은 달라진다. 오죽하면 저 사람이 그랬겠어. 사람이 가끔 실수할 때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며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옹호자들이다. 그들은 상대가 어떤 짓을 해도 무작정 그를 감싸며 보호한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실수도 실력이야. 여러 면에서 부족하네. 마찬가지로 이들은 상대가 어떤 선행을 해도 무작정 트집을 잡고 비난한다.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그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뱉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이 향하는 방향을 알아차리라는 것이다. 사람에게 더 이상 속고 싶지 않다면 분명히 그들을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런 생각을 중심에 담고 있으면 실수가 없다. 그 사람의 현재 생각과 말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증명한다. 관계 역시 본질을 바라보면 답이 보입니다. 상대의 입이 아닌 일상과 태도를 보면 진짜 그 안에 숨겨둔 것이 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근사한 출발점은 불행에서 시작한다. 처음부터 원하는 도착지에 갈 수는 없지만 누구나 어디에서든 시작할 수는 있다. 도착은 경험과 능력의 영역이지만 시작은 의지의 영역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삶의 초보일수록 더 자주 시작해야 한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원고지 50매의 글을 썼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과 가장 유사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도착지로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30년 동안 무수히 시작한 결과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매일 반복해서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결국에는 원하는 지점으로 마음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시작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언가를 이루기 전 우리의 상황은 보통 불행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불행이 시작을 망설이게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일상을 이어간다. 사는 것도 힘든데 그냥 대충 살자. 인생 뭐 있냐? 오늘을 즐기자. 하지만 근사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런 식의 자신을 안주시키는 말에서 벗어나야 한다. 누구든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불행하고 두렵고 쓸쓸한 상태다.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 그걸 이겨내고 무수한 시작을 반복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또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얼굴도 자신의 삶을 닮아간다.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얼굴을 봐라. 세월이 쌓인 오래된 얼굴은 우리에게 진실만 알려준다. 늘 자신을 보라. 변화의 멋진 힘을 아는 사람들은 애써 타인의 변화를 촉구하지 않는다. 그 좋은 것을 왜 남에게 주는가? 그럼에도 자꾸만 타인에게 변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이익을 가지기 위함이다. 변화는 귀한 것이라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든 포기한다면 그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더라도 실패한 것이며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자살을 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니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함부로 포기하지 마라. 모든 실패는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단념해서 생기는 결과다. 불행을 그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불행할 때 불행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변을 보면 연속해서 불행한 일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그들이 불행을 활용하지 못한 이들이다. 불행을 통해 우리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 내게 꼭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할 때 내게 소중한 사람과 환경을 재빠르게 구분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들로 인해 더 큰 불행을 또다시 맞이하게 된다. 불행을 스승으로 삼지 않으면 반복해서 불행의 노예로 살게 된다. 불행을 불행으로써 끝맺는 사람은 반복해서 그 고통을 겪게 되고, 불행을 새로운 시작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의 불행을 멈출 수 있다. 불행 앞에서 단념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불행을 근사한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가까스로 자신을 위한 최선의 존재가 된다고 해요. 우린 왜 수많은 날들을 잃고 나서야 결국 마지막 날에, 왜 그날에서야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죽음 앞에서 뒤늦게 최선의 존재가 되려 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 자신을 위해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단 1초라도 타인이 아닌 당신의 이유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품위 있고 배려 깊은 그런 어른으로 만나길 오늘도 바라봅니다. 오늘도 편한 밤 보내세요.